아이가 아팠습니다. 열이 내려가지 않았고 맡길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면접관 책상 앞에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고 그는 아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7년 만에 재회. 하지만 우리 사이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괜찮아, 도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새벽 5시 반지하 방에 아이의 기침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진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2시간, 눈을 붙이지도 못한 채 다시 아이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5살 도윤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작은 몸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습니다. 월세 납부일, 병원 예약일, 학원비 납부일. 모두 돈이 필요한 날들이었습니다. 싱크대 옆 선반에는 간호조무사 교재가 쌓여 있었지만 시험을 볼 여유조차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청소업체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만 빠지겠다고. 이렇게 일을 빠지면 언젠가 잘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도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서진은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엄마가 꼭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한 절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원 복도 게시판 앞에서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빛케어, 노인 돌봄 코디네이터 신입 채용, 정규직 전환 가능, 4대 보험 완비, 복지 우수. 서진의 손이 천천히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구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면접 시 아동 동반 불가. 도윤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서진에게 아이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뒤에서 학원 원장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내가 그날 도윤이 봐줄게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채용 공고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민호.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전 서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과 함께 사라진 이름이었습니다. 25살의 서진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민호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호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도윤이에게 안정된 삶을 주는 것. 서진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선희는 약속대로 도윤이를 봐주기로 했고 서진은 아이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착하게 있어야 한다고, 엄마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한빛케어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서진보다 어려 보였고 옷차림도 훨씬 단정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 면접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면 책상에 앉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민호였습니다. 7년 전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고 민호 역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자리에 앉으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지원 동기를 물었습니다. 서진은 준비한 대답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한 번도 서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민호. 그는 여전히 같은 꿈을 이루고 있었고 서진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2차 면접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2차 면접 전날 밤 도윤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들었던 서진은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2차 면접 당일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기침을 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이를 깨워 옷을 입히려는 순간 도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싫어요. 아파요. 서진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도윤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면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결국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면접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인가. 서진은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빛케어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이를 꼭 안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지원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기실로 들어서자 더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동 동반은 불가합니다. 서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맡길 곳이 없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잠시 후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분 후 민호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서진과 도윤이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외를 두겠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되 아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서진은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직원은 서진을 작은 휴게실로 안내했고 도윤이를 소파에 눕힐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선 서진은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상황에서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휴게실에서 도윤이의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접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휴게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는 소파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이의 상태를 보고 즉시 지시했습니다. 차를 준비하세요. 협력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면접은 중단됐고 서진은 도윤이를 안고 민호가 준비한 차에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민호는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아이는 곧 나아질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도윤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놓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가 서진의 팔을 잡아 지탱해 줬습니다. 의사가 신속하게 아이를 진찰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급성기관지 경련입니다. 빨리 데려와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서진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건네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줬습니다. 대기실로 안내됐고 민호는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와 서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참 후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면접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죠. 지금은 아이가 중요합니다. 의사가 다시 나와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천식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비용을 물었고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협력 병원이니 복지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직원도 아닌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병실로 옮겨졌고 서진은 아이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병실 밖 복도에 서서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서진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서진은 혼자였고 민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이는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진은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고 민호는 매일 저녁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전날 저녁 도윤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7년 전에. 서진은 난간을 잡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호 씨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문자도 모두 사라졌죠. 몇 달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락했어요.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서진 씨에게서 아무 답이 없어서 당신이 저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중간에서 방해한 건 아닐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민호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는 어디 있나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떠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책임을 회피했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도윤이는 제 전부니까요. 민호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찾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봐야겠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는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배명자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민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7년 전 서진 씨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일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 서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7년 전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연락을 막으셨죠? 배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하지만 그건 내를 위한 일이었어. 서진은 너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민호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배명자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당시 서진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했고 집안 배경도 없었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준이 무엇이든 그건 제 삶이 아닙니다. 서진과 헤어진 후 저는 누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항상 무언가 빈 채로 살아왔습니다. 배명자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배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한 것 같아.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배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진을 다시 만나고 싶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진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도윤이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면접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로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한빛케어 사무실에 도착한 서진을 민호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서진은 놀라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서진 씨의 면접 태도와 답변이 좋았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출근 첫날 서진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서진의 꼼꼼함을 칭찬했고 어르신들도 서진을 좋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며 서진과 민호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가끔 함께 저녁을 먹었고 도윤이도 민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서진 씨와 함께 가족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서진은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도윤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약속만 지켜준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도윤이를 제 아들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상처 주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천천히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공원에 나가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어머니에게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지만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남은 조용한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배명자는 서진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배명자, 민호, 서진, 그리고 도윤이. 아이는 민호의 손을 잡고 뛰어다녔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배명자가 서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배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참 밝은 아이구나. 잘 키웠어. 서진은 고맙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구나. 배명자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많이 서툴렀어. 미안해.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배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보다는 앞으로 잘 지내보면 좋겠어요. 배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는 도윤이에게 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줄을 잡고 뛰었고 연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도윤이가 환호성을 질렀고 민호는 아이를 안아 올려 함께 웃었습니다. 배명자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를 손주처럼 대해도 될까?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에게도 가족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생기면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네 사람은 함께 연을 날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이는 배명자의 손을 잡고 할머니라고 불렀고 배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민호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서진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며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은 하늘 높이 떠올라 자유롭게 흔들렸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서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도윤이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민호도 서진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됐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고 공원에 저녁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이 하늘로 떠오르듯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도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진, 민호, 도윤이, 그리고 배명자. 네 사람은 서로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